심각한 무좀인 경우에 그래요.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싸지 않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가 이렇게 힘든데.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단골 약사,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의 이승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왔어요. 저는 여름이란 계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덥고 축축하고 이렇게 찝찝한 건 또 되게 싫어하는데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죠. 이제 곰팡이 하면 무좀 떠올리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름철이 되면 무좀균이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을 하면서 무좀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나라의 무좀 환자 유병률은 2.5%. 그래서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요. 미국은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이 병원을 잘 가기를 꺼려하고 약을 사서 자가치료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겨집니다. 약국에서는 무좀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 이제 무좀약을 사러 오시거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 바로 병원으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부위로 번진 심각한 무좀인 경우에 그래요. 네 번째 발가락이랑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잘 생겨요. 그리고 이 증상은 무좀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좀이 심해지면 다른 발가락으로 다 옮겨가고 발바닥도 번지고 그게 더 심해지면 발등까지도 번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자가치료만으로는 어려워요. 다른 부분으로 옮아가면서 그 형체가 특징적으로 무좀을 판별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발에 있는 무좀이 사실 발등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생기고 베개를 베고 잘못 베고 잤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라도 생길 수 있는데 판별을 잘못했다가는 무좀 치료제가 아니라 뭐 알레르기 피부염에 쓸 수 있는 뭐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막 심각하게 번진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넷째 발가락 다쳐 여기는 괜찮은데 뭐 엄지랑 집게 발가락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균 감염의 징후가 있는 무좀입니다. 무좀이 진행되다 보면요, 약간 짓무르거나 피부가 파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막 따끔거리고 쓰라리고 또 염증도 생기거든요. 파열이 일단 피부가 돼버리면 2차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고름이 가나 아니면은 노란 딱지가 있다거나 삼출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2차 세균 감염의 징후가 보인다고 보기 때문에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의약품을 투여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무좀이에요. 보통 적절하게 약품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법 용량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또는 치료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뭐 2주까지 쓰라고 했는데 1주만 쓰고 그만뒀다거나 이랬을 때는 무좀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적절한 약품을 선택을 해서 용법 용량도 지키고 치료 기간도 잘 지키고 했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정말 염증도 잘 생기고요. 그리고 한번 염증이 생기면 잘 회복이 안 돼요.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도 잘 안 되니까 치유가 또 더디고. 이 당뇨 환자분들은 무좀도 잘 생기지만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이런 각종 피부에 감염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피부만을 딱 보고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분들은 당뇨를 치료를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께 가셔서 발 관리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두부백선과 조갑백선인 경우예요. 그 백선이라는 게 사실 무좀균이에요. 근데 이 곰팡이균이 발에 생기면 우리가 보통 무좀이라고 하고요. 신체 어느 곳에도 이건 생길 수가 있는데 두피에 생기는 두부백선이나 아니면 손발톱에 생기는 조갑백선. 요 조갑백선 중에서도 증상이 조금 심한 경우, 그러니까 발가락으로 치면 한 2개 이상, 그리고 감염 부위가 이제 발톱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경우,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안내를 한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 아니고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의약품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원칙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간에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약물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용법과 용량 또 치료 기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적정 치료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또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써야 돼요. 발에 생기는 우리 무좀의 1, 2주를 치료 기간으로 보는데요. 치료 기간이 끝났다고 당장 끊지 말고 1, 2주간은 더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병변에 이제 한쪽 발에만 있다고 해서 한쪽 발에만 쓰지 않고 양쪽 다 치료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좀균이 옮겨 다녀요. 당장은 병변이 오른발에만 보인다고 해서 오른발에만 바를 게 아니라 왼발도 같이 발라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맨발로 우리 생활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손발톱 무좀도 함께 치료합니다. 균이 이제 옮겨 다니니까 발무좀이 있는 상태에서 발톱 무좀이 생길 경우도 많은 거예요. 발 무좀을 먼저 치료를 하겠다 했을 때는 발톱 무좀도 손톱 무좀도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치료를 하면서도 우리 항상 발은 청결하고 또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게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예방이죠.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료가 이렇게 힘든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손발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건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발과 양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통풍이 잘 되는 샌들을 좀 신어주시고요. 여름철이 아닐 때는 통기성이 좋은 이제 가죽 신발 같은 거 권해드리고, 신발도 한 켤레만 계속 신기보다 한 두세 켤레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외출하고 오시면 조금 잘 말려주시고, 양말도 나일론 양말 말고요. 항상 이제 면 양말을 신어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스프레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스프레이를 신발이나 또 양말이나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손발톱에 있어서 손톱깎이, 발톱깎이는 되게 이제 1인 하나씩 두고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짧게 깎으면 이제 상처가 나거나 또 다른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런하고 좀 짧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곰팡이균에 노출이 안 되면 좋을 텐데 집에서 이렇게 내가 잘 관리하고 해봤자 공공시설들,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 사우나 시설을 가면 요 바닥에 무좀균이 많아요. 사실 내가 그걸 밟는다고 해서 그게 다 무좀이 걸리진 않죠. 이제 무좀이 한번 걸렸던 분들은 또 취약할 수도 있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실 때는 고무 슬리퍼 하나 준비하셔서 이제 개인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의 단골 약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